이 시간에는 FOMC 회의 결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상 처음으로 6,400달러 돌파를 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 최대의 파생 상품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죠. CME 그룹이 올해 말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인데요. 만약 금융 당국의 승인을 거쳐지게 된다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금이나 원유처럼 상품 자산으로서 주류 금융 시장에 진입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6,400달러를 넘어선 것이고요. 테리 더피 CME 그룹 회장이 C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꽤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 계약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When you look at what CME brings to the equation on our platform, such as the margin processes that we have in place, the risk models that we have in place, the distribution of our systems, and the different logic that we have built into those systems to make certain that the credibility of this product can be traded appropriately is a lot different than I think that what some of the comments that have been made in reference that you, what Warren Buffett and other people have said. So yes, we're well aware of what people have talked about on the dark web and what it's being used for, but you can't ignore the fact that this is becoming more and more of a story that won't go away by mainstream companies that want to have access to this product. And we're getting a huge pent-up demand from clients, not just on the speculative side, Bill and Kelly, but on the commercial side as well. People are looking for more efficient ways to do commerce. And, you know, whether this is the right way or not, I'm not quite sure. But I do know one thing for sure is we are going to list the product under our rules. And if it doesn't work, we have the ability to eliminate it.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 거품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많이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자산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 측은 앞서 회장이 직접 설명을 하긴 했지만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만약에 자산 거품이 일어나서 위기가 다가오게 된다면 당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2022년까지 비트코인 가격 2만 달러에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경계 심리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월간 뉴스 이승희 기자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더박입니다. 먼저 2017년도 11월 1일 뉴스를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2017년도 11월인데요.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11월 1일 날 이 뉴스를 나오게 되죠. CME 선물 거래소. 근데 이미 2017년도 9월 마운트 곡스와 중국 거래소 폐쇄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2,800달러까지 이제 내리 꼽았을 때인데요. 여기서 들어 올리는 이 상승은 CME 선물 거래소 이 호재발로 비트코인이 10배 정도 단기 급등을 한 겁니다. 자, 이때로 참 돌아가 보면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광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그 이유를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사실 대한민국 통화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금리 시대였고 마땅한 투자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20년, 30년 동안 경기 침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가야지 성공하고 벤처기업을 해야 성공하고 막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기업, 공무원, 벤처기업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반 20대, 30대들은 부자로 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회적인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때 당시에 29, 30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은 금수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먹고 잘 살겠지. 마땅한 노력하지 않아도. 근데 그런 심리와 맞물려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갑자기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이미 나온 지 오래됐지만 대한민국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컸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많이 흔들어 놨던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이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20대, 30대 그리고 취업을 못했던 분들도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집 마련 하나 못한 그런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역전시켜버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시장에 많이 굉장히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정말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희망을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비트코인이 처참한 하락이 나왔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CME 선물 거래소가 미국에서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기대감과, 야, 이거 비트코인 아까 뉴스에서 2022년도에는 2만 달러를 전망했었잖아요. 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만에 19,000달러 갔습니다. 2022년도에는 비트코인은 원화로 8천만 원이 넘겼고요. 그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인 뉴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거를 불어넣어주고, 뉴스에서 많이 정말 다뤄주고 기대감과 희망을 많이 불어넣어주었던 시기가 비트코인 최고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에도 정말 많은 뉴스를 지금도 검색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훨씬 많았고, 결론은 답이 없다, 거품이다, 이거는 단기적인 광풍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없어지지 않고 지금은 현재 비트코인이 26,000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물론 전 고점은 69,000달러 이거죠. 자,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은 1억이라는 이 상징적인 가격인데 이걸 찍지 못했죠. 저는 이 가격을 조심스럽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제가 상승장이 오면 굉장히 두렵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억 간다고 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정말 어쩌면 작은 시장이었고 지금은 사이즈가 좀 커진 시장이어도 이 광기, 열풍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현물 ETF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뷰는, 비트코인의 버블과 거품은 이 사실 규제가 없으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규제가 없다면 사라지지 않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거래소도 더 많이 해먹을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금 문제 이런 것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더 크게 해먹을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국가들이 눈치를 챈 거죠. 이거는 이제 막을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른 비트코인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본 건데,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사고 싶어 하는 심리가 계속 커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재빠르게 미국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규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고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규제가 없었으면 나만 비트코인 몰래 사가지고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 영역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조금씩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반감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꽤나 많았어요. 실시간 방송에서.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내용은 나온다. 근데 이제 앞으로 반감기 이야기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너무 많이 떠들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저라도 좀 조용히 해야 시장에 조금 더 고통의 시간, 그리고 사람들 관심도가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이 비트코인의 무빙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제가 보면은 얘는 관심 받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랑 오랫동안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잡음, 그리고 너무 많이 주목을 받고 이러면 개인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차트는 이 심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지금 26,000달러이고
결국 어떤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고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반기 문제도 있고 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슈들도 있고 경기 침체 그리고 몇 번의 금리 인상이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긴 터널에 끝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건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저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경우가 많아서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깨달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한창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에 광풍이 불었을 때 최고점에서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 그 이때 시대적으로 어땠냐면 정말 나라에다가 청원 게시판이나 이런 게 없을 때였는데 있었을 때인가? 맞아요. 이제 청원 게시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장문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죽고 싶다. 이거 나라에서 구제해줘야 된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거 왜 아무런 조치도 없었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퇴시켜야 된다. 제가 지금 전 재산을 잃게 생겼고 비트코인 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청원 글들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저도 동의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요. 저도 그대로 한 큐로 마이너스 50% 막 80%까지 빠졌으니까 이거 이런 거 사기 상품을 갖고 와가지고 거래소 만들어서 업비트 비썸 코인원 막 이런 거 만들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고 그냥 계좌 벌집 계좌 만들어가지고 중국인들도 막 할 수 있게 해주고 막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비썸 서버 폭발하고 이런 거 피해 보상 해줘야 되냐? 근데 결국에는 아무런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모든 투자자들은 대하락과 함께 항복을 선언하고 정말 비참하게 욕만 하고 시장을 떠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손절하신 분들 빼고 그래도 이 시장이 아직은 투기판이고 이 투기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마지막 끝물이라도 먹어보려고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절에 말이죠. 그래서 뭐 도박판 개설해가지고 이제 뭐 잡거래소 같은 것에 이제 많은 자금이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잡주 상장하고 뭐 거래소 코인도 상장해서 어마어마한 또 투기판이 생겼고 결국에는 모든 거래소가 폐쇄가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생물처럼 계속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결국에는 시장이 알았고 대중들도 알았을 것이고 이 시장이 살아 움직일 것이라고 인지한 대중은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근데 돈 많으신 분들 그리고 국가 중국, 미국이 되겠죠.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숙명 또는 운명이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이 규제를 지금 만들고 있고 제도권으로 지금 들어오게 만들고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다음 상승장은 결국에는 기관이 주도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기관이 주도할 거고 개미가 주도하는 장보다는 당연히 이 큰 기관이 차트를 만들면서 가겠죠. 기관이 그리는 차트는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서 저도 앞으로 기대가 되고 기관과 개미의 합작품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2017년도의 광기보다 더 큰 광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력들이 목숨 걸고 숨기는 건 여전히 비트코인 시장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불안 심리를 계속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SEC가 이것을 결국엔 막아낼 것이다라는 부정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떠한 호재와 좋은 뉴스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근데 좋은 뉴스와 호재가 나온다 해도 그것이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혹시 호재 뉴스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뭐 테슬라부터 어떤 기업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길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그 호재가 나온다 해도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것이며 그 뉴스가 나오면 반대적으로 또 다른 더 강력한 악재 뉴스가 더욱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호재와 악재가 싸운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엄청 단단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고점에서 나오는 뉴스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로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부터 어마어마한 뉴스가 터졌어요. 사실 그랬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시기에 맞게 그때가 됐을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는 악재 뉴스는 빠르게 묻힐 것이고, 또 기대감을 주면서 마치 이때처럼 CME 선물 거래소, 이때 또 벡트 거래소도 뭐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하락장에서 좀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벡트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별게 없었거든요. 결국에는 시장은 결국에는 그런 뭐 미국에서 어떤 호재가 나와도 그냥 바로 묻혔습니다. 마치 이번 연도 1월에 뭐 홍콩과 월가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호재는 먹히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 호재가 1월에 EDXM인가 그거랑 뭐 홍콩 거래소 그런 게 나와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속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지속성, 그리고 비트코인이 추세를 타서 한 방향으로 갔을 때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끊임없이 상승이 나오는 이 시절, 이 기간이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 사이클과 그 때를 만나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 그리고 그에 걸맞는 호재, 이게 융합이 됐을 때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가격을 논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금 불안한 심리가 여전히 많지만 이 시장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수개월 정도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몸빵을 해서 맷집이 좋아지셨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흔들릴지언정 굉장히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인드가. 이제 뭐 금리 인상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큰 걱정 없으시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야기한다 해도 이제는 그렇게 크게 걱정 없고, 그 사람이 FOMC를 하든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예전만큼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어마어마한 관심도가 생기는 시점도 또다시 올 것이고요.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